김용빈은 TV조선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자랐다고 하는데요. 김용빈은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으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노래가 그를 붙잡아 주었다고 밝혔죠. 그의 이러한 사연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를 버리고 떠난 부모님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3에서 단 한 명의 스타를 꼽아야 한다면 그 주인공은 단연 김용빈입니다. 그는 그저 어린 트롯 신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견 가수급의 내공과 노련함을 갖춘 무대 위의 전사죠. 사실 김용빈이 가진 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갈고 닦아온 것인데 그는 단순히 재능을 타고난 소년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텨내며 음악에 온몸을 던진 트롯의 운명을 짊어질 존재인데요. 2004년 김용빈이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거머쥐었을 때 심사를 맡았던 원로 음악인들은 한마디로 경악했죠.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극찬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는 감탄과 질투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공연장을 채운 관객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쏟아진 기립박수, 그것이 바로 김용빈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김용빈의 음악 인생을 되짚어보려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5살 무렵 흥이 넘치는 할머니를 따라 무심코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르던 그 순간 김용빈의 운명은 결정되었죠. 노래를 부르는 손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할머니는 결국 결단을 내렸는데 영업용 노래방 기기를 집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서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김용빈은 놀이터 대신 마이크를 쥐었고 바깥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친 채 오로지 노래에만 빠져들었는데요. 친구들과 뛰어놀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마이크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고 그때부터 이미 김용빈의 인생은 정해졌던 것이죠. 7살 때 김용빈은 대구 지역 모 백화점의 노래자랑 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린 나이에 무대를 밟고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김용빈은 무대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가장 익숙한 곳이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김용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식적으로 1집 앨범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대표곡 보고 싶어서가 수록된 2집까지 냈는데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를 부르며 성장하는 아티스트였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는데 이미 노래 실력은 검증된 상태였지만 공중파 방송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가요 무대는 단골 출연 프로그램이었고 얼마 전에는 케이블 방송 트로트 X에도 출연해 깜짝 화제를 모았지만 대중이 그의 이름을 완전히 기억하기에는 부족했죠. 화제성이 중요한 방송가에서 트롯 천재라는 수식어만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지만 김용빈은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조급해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빈의 재능은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이수만조차 그를 보고 아이돌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몇 번이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단숨에 주목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김용빈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돌이 되면 트로트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김용빈의 가수 인생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라디오에서는 늘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어린 김용빈은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들으며 성장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들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죠. 어린 시절부터 김용빈은 노래만 들으면 한두 번 듣고는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신동이었는데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트로트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울고 웃었죠. 노래가 시작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때로는 김용빈을 남들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인데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김용빈은 노래 연습을 해야 했고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갈라질 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트로트를 부를 수 없는 걸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죠. 그러나 김용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친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이었기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빛나기 시작할 즈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났는데 친할머니는 끝내 그의 미스터트롯3 출연을 보지 못한 채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나중에는 걸음도 불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몸을 이끌고 방송국으로 향했는데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사랑이었죠.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김용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노래할 때마다 할머니가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자.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다짐대로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역사를 새로 썼는데 그의 가슴을 담은 무대는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조회수 56만 회를 돌파한 것인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는데 2,000개가 넘는 댓글은 김용빈의 노래에 울고 웃으며 감동을 느낀 사람들의 증거였죠. 이 시대의 트로트 왕이 등장했다. 이번 미스터 트롯지는 김용빈이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편의 인생이다. 김용빈을 향한 극찬은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요. 김용빈의 무대를 본 김희재는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는데 너무 늦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시즌 1 때 신동부가 있었는데 그때 김용빈이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깊이, 흘러간 시간의 무게,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담긴 감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용빈을 더욱 감격하게 한 건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인데요. 아버지는 방송을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배웠다며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떠나버렸던 부모님에게서 온 연락은 그에게 기쁨과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김용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잘 모르겠어요.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만 떠오릅니다. 김희재는 김용빈은 시즌 1에 나왔어야 했어요. 그때 양지원과 함께 신동들의 롤모델이었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당시 양지원과 김용빈은 그야말로 신동들의 전설적인 롤모델이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만약 그들이 당시 무대에 등장했다면 마스터 자리에서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가슴을 후벼 파는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박지우였죠. 박지우는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말이 방이지 그것은 지옥 같았다고 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찬 겨울에는 밖에서 자는 것 같았고 보일러는 고장나서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에는 전선이 지나가서 늘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우는 모든 옷을 꺼내 껴입고 덜덜 떨며 잤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폭력이었는데 혼자 사는 것을 안 불량한 선배들이 그의 방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박지우가 그들을 막으려 하자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당시 세상에서 박지우를 보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박지우는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는데요. 박지우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두려웠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원도 원통의 시골 다리 밑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듯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박지우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이 모두 녹아든 듯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탄생할 트롯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수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실력을 뽐내고 있지만 김용빈의 등장은 그야말로 판도를 뒤흔드는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스타의 자질을 갖춘 보석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감이 한껏 치솟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 김용빈은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자랐다고 하는데요. 김용빈은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으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노래가 그를 붙잡아 주었다고 밝혔죠. 김용빈은 지금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해 그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경연이 끝나기도 전에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연예계를 넘어 경제계까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신라호텔과 독점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디션 도중에 대기업과 단독 계약을 맺는 일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지만 이번 계약이 더욱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신라호텔의 수장이자 한국
한국 재계의 대표적인 여성 경영인 이부진 회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연에서 김용빈은 한때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죠. 신라호텔 마케팅팀은 이 현상을 면밀히 분석했고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글로벌 한류 문화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김용빈의 음악이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진정성이 브랜드의 품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신라호텔과의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을 발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신라호텔이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는데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시대 초월적인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 신라호텔이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죠. 신라호텔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려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던 신라호텔은 그들의 브랜드를 더욱 강렬하게 세계에 각인시킬 상징적 존재를 찾고 있었는데요. 호텔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머무는 순간이 예술이 되고 서비스 하나하나에 철학이 깃드는 곳. 신라호텔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대사가 아닌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낼 살아있는 아이콘이었고 그 해답을 김용빈에게서 찾았습니다. 김용빈이 신라호텔과 손잡은 이유는 이부진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부진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재벌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만 살아온 이가 아니라 스스로 독보적인 경영 실력으로 신라호텔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인데 그녀의 모든 결정은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한 번 내린 결정은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마는 냉철한 승부사죠. 그런 이부진이 한낮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모두 품은 김용빈이라는 존재가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호텔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해 초 우연히 미스터트롯3를 시청하게 되었고 화면 속에서 노래하는 한 남자를 보고는 단숨에 시선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감정이 넘쳤으며 무대 위의 존재감은 마치 대형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 순간 이부진 회장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라호텔의 새로운 얼굴이 될 인물이다. 하지만 보통 경영인이라면 여기서 멈췄겠죠. PR팀을 통해 연락을 하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부진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직접 김용빈의 연습실로 향했죠. 이 회장이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용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부진이 직접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김용빈과 신라호텔의 계약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광고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것은 보통 단발성 모델 계약에 그치지만 이번 계약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단순한 광고 출연이 아니라 김용빈은 향후 3년간 신라호텔의 독점 모델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약금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라니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보통 오디션 참가자가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문데 그것도 단기 광고가 아닌 3년 장기 계약이라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단순한 가수와 호텔의 협업이 아니라 김용빈이 가진 이미지, 즉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공감하는 힘이 신라호텔의 브랜드 가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신라호텔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최고급 호텔인데 김용빈 역시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풀어내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셈인데요.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형 계약이 김용빈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일부 팬들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음악적 본질을 흐려놓지는 않을까, 혹은 신라호텔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이 대중의 기대를 오히려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온 그의 커리어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줄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실력과 존재감을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그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하고 특별한지 각인시킬 절호의 순간이라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 한 명을 모델로 기용한 것이
것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 자체를 읽고 내다본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닌데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계약 역시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김용빈은 2004년 혜성처럼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후 건강 문제로 긴 공백기를 겪으며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죠.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미스터 트롯3 무대에서 극적으로 부활하며 모든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김용빈의 재능은 천재적이었고 대중은 그를 다시금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신라호텔 광고 계약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용빈이 이 계약을 발판으로 삼아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글로벌 엔터테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라호텔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계약은 결코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부진 회장과 김용빈 그리고 신라호텔이 만들어낸 이번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대중음악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한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는 바로 김용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소식인데 단순한 신보 발매가 아닙니다. 무려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자될 것이라는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며 음악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그저 몇 곡의 음원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결합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신라호텔이 보유한 전 세계 지점을 활용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를 고급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 신라 측의 계획인데요. 이번 앨범의 음악 제작에는 한국 최고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참여하고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색다른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트로트가 지닌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물리게 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최고의 음악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죠. 뮤직비디오 촬영 역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서울 신라호텔을 비롯해 홍콩, 도쿄, 파리의 신라호텔 지점에서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용빈의 노래와 각 도시의 풍경, 그리고 신라호텔의 럭셔리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예정인데요. 한편 신라호텔의 브랜드 이미지와 김용빈의 음악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단순한 가요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을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라호텔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팬미팅과 콘서트 역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초호화 소규모 라이브 공연이 각국의 신라호텔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이 공연을 통해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전 세계 부유층과 문화 애호가들이 직접 경험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 수록될 두 곡은 김용빈 개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곡들로 알려지며 더욱 이목을 끌고 있죠. 건강 문제로 인해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재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감동적인 서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 바로 신라호텔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앨범과 굿즈 출시 계획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앨범 판매를 넘어서 호텔 숙박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호텔 투숙객들은 김용빈의 음악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라호텔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과 럭셔리가 결합한 마케팅 방식은 한국 가요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인데요.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3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파리 신라호텔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첫 정규 앨범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더 이상 국내 트로트 스타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트로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 그리고 업계 모두가 숨죽이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